안녕하십니까. 오늘 매우 빠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자, 140편인데 수도권 북부예요. 이 수도권 북부인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수도권 남부는 뭐예요? 기회는 많어. 그런데 걸려도 마진이 적죠. 수도권 북부는 남부 쪽에 비해서 기회는 적어요. 근데 제대로 걸리면 어떻게 돼요? 따따블, 컬러풀 할 지역이에요. 오히려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어디예요? 우리가 거주하는 거 아니에요. 이쪽 지역에서 여러분들 좋은 건물 하나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따박따박 월세라도 나오고 그러면 최상하네요. 자, 그래서 이 수도권을 6개의 테마로 해서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혹시 처음 듣는 분은 우리는 이러한 지역을 어떻게 됩니까? 쭉 분석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정부 분석을 한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도 의정부 분석할 확률이 몇 건데요? 3번이 나와요. 2번에서 3번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쭉 1년 동안 도는 거야. 수도권만 계속 도는 거야.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은 고양시어죠. 그 다음에 파주시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 김포시로 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저 광명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부천시로 가죠. 그 다음에 어디 안산시로 가요. 이게 쭉 해서 도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어디냐? 의정부, 양주, 동두천 한꺼번에 묶어서 보자 이거예요. 이게 북부 쪽이에요.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자, 지역별로 이게 1번 지역이냐 2번 지역이냐 3번 지역이냐 여기를 중점적으로 분석해라. 여기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라는 걸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양주시는 1번 2번 3번 지역에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되는가 이거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는 분석을 하면서 94쪽에는 예를 들어서 1번 지역에 가면 지번까지 나옵니다. 2번 지역에도 지번까지 나와요. 3번 지역에도 지점까지 나와요. 그런데 왜 그걸 분석하고 왜 그 지역 주변을 갖다 돌라오리냐 이 내용까지 나와요. 바로 이 지역들이 뭐예요? 콜어플, 따따블이 걸릴 지역이에요. 나올 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은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동두천이에요. 동두천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자, 요건 잠깐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로가 놓이면 물건이 온다라고 그랬죠. 철도가 모이면 사람이 온다라고 했죠. 의정부 이게 이제 북부 쪽이 최근에 뭡니까? 도로들이 놓이면서 철도들이 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도로에 뭐 있어요? 포천 가는 고속도로 하나, 파주 가는 고속도로 하나, 2개죠. 그런데 아니야. 새로 생기는 게 있어. 동두천까지 양주까지 새로 생기는 고속도로 생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몰고 올 철도요. 북부 쪽 한번 볼까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덕계역으로 나오는 경원선. 이게 소요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서울 시내 지하철에 보면 소요산은 올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내년 후년에는 소요산을 띄워버리고 그 위에다가 보통 역사가 연장이 되게 되면 스티커 붙여놓죠. 이제 연천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돼요. 언제서부터? 내년 후년 1월 1일부터. 그게 하나 이제 지금 연장이 되죠. 그 다음에 교외선이라는 게 있어요. 교외선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GTX, ABC 노선이 확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D 노선, E 노선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이거를 쭉 연결하는 게 바로 수도권 순환철도예요. 자, 우리가 서울 시내 도시철도 보이죠? 이 연결하는 게 몇 호선이에요? 2호선이죠. 이 2호선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순환철도예요. 이 순환철도의 마지막 구간이 나오는 게 현재 철도가 놓이는 걸 재개통하는 거예요. 이게 교외선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밑으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8호선. 여러분 별내라고 들어보셨죠? 별내 위에 별가람역이 있어요. 요게 보통 5호선이 이제 진접선이 연장되는 선이에요. 별가람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다가 미리 천기누설 하나 해드릴게요. 혹시 의정부 사시거나 그런 분 빼놓으면 탑성역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탑성역이라고 있는데 이 탑성역은 의정부 경전철이 들어가는 종점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역이 뭐냐?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3개 철도가 들어가게 돼. 그러면 뭐야? 이상하네. 남쪽에 화성 가면 그런 데 있어요? 아니면 평택 가면 그런 데 있어요? 안성 가면 그런 데 있어요? 이때니까. 그래서 기회는 많진 않지만 제대로 걸렸다라 그러면 콜어플 따따블이 나올 지역들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우리 땅꾼 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8호선 연장이 있죠. 아까 얘기한 4호선 연장이 있죠. 그 다음에 9호선 연장. 이 모든 철도가 사람을 몰게. 사람이 몰려오면 돈이 놀아다니고, 돈이 돌아다니면 땅값이 집값이 올라가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분석을 하자. 아유, 지금 6쪽인데 벌써 5분이 지났어요. 20분 안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되냐. 6개 테마로 하는데, 우리가 의정부 쪽을 분석을 할 때 밀락지구는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밀락지구 옆 동네가 포천이야. 좀 약하죠. 그래서 밀락지구가 좋은데, 그런데 여기 고산지구가 있어. 여기가 자그마치 110만 평. 자, 306 보충대까지 합치게 되면 얼마야? 120만 평 개발해요. 120만 평이면 여의도면 이게 1.5배입니다. 이것이 새로 개발되는데, 여기는 또 어디 어긋하냐? 인구 현재 75만 명이 어디입니까? 남양주시예요. 조만간에 100만 명을 향해서 가장 빠르게 나갈 지역이 남양주시예요. 이 남양주시하고 직접적으로 닿게 돼. 바로 이게 고산지구예요. 고산지구 바로 옆에, 바로 아래요. 행정구역 생각하지 말자고요. 여기가 별내면이에요. 별내면의 아래가 그 유명한 별내지구, 별내동이에요. 그 바로 옆이 뭐예요? 왕숙 신도시예요. 이대로 닿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쪽 저 중간 지역이 좋게 되겠네. 당연히 좋지요. 이게 이런 지역에서 지번까지 찍은 그 주변 지역들이 앞으로 퀄업을 할 지역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개 테마로 본 거예요. 고산공공, 조금 아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우전공공. 이건 이제 뒤에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할 테니까 여러분한테 그냥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3번 국도 있죠. 보통 얘기하는 도봉동에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의정부로 해서 양주로 해서 동주천에서 연천으로 가는 직선도로 있잖아요. 그 옆에 철도 지나가죠. 이제 그러니까 경원선이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의정부역, 그 다음에 간흥역, 그 다음에 녹양역, 그 다음에 양주역이 나오는데, 녹양역과 양주역은 한 3km 정도뿐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건이 또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냐? 여기가 그린벨트인데, 여기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판교 들어보셨죠? 테크노밸리. 여기 테크노밸리, 경기도에서 테크노밸리 해서 보상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양주 역세권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는 의정부시의 녹양역이 나오는데, 거기가 우정 공공주택지구. 당연히 분석해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교회선과 8호선 연장.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은평뉴타운 아시죠? 은평구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고양시에 지축역 나오죠. 그 다음에 삼성역 나오죠. 그 지축역 뒤에 산이 있어요. 산인데 그 산 너머는, 거기는 행정구역이 양주시예요. 은평뉴타운에서도 건너편에 보면 산 있어요. 그 산 너머가 어디입니까? 양주시에. 거기가 장흥면이에요. 그런데 장흥면은 저만큼 올라가야 장흥역이 있는데, 거기가 장흥면이에요. 이걸 어떻게 되냐?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쪽을 30만 평의 미니 신도시를 만들어줘요. 약 11,000명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분석을 해야죠. 당연히 분석을 해야죠. 그 다음에 어디에 되니까 녹양, 광백, 나들목, IC라고 그랬는데, 이거 잠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의정부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서울의 도봉동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입니까? 의정부. 그 다음에 그 송출하고 아시죠? 이 두 군데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경원대에서 만나. 그래가지고 그걸 쭉 올라가지고 어디냐? 양주까지 가요. 양주까지 가는데 은연면까지 갑니다. 근데 은연면 바로 옆에가 어디입니까? 동두천이죠. 그래서 이게 양주, 동두천까지 하는 고속도로인데 급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또 뭐가 생겨? 인터체인지가 생기죠. 여러분 강의 들으면 새로운 역사 생긴다. 인터체인지. 뭐가 군침이 당기잖아요. 이게 트리플역, 쿼러플럴, 딱따블이 나올 지역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는 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연천까지 역사가 연장이 되죠. 그 지금 얘기하는 도시철도. 여러분 도시철도가 이제는 지하철에 가면 소요산이라고 붙어 있을 거예요. 맨 끝에.
그 위에다가 내년 후년 1월 1일서부터는 어디냐 연천까지라고 이제 바꿔야 돼. 거기다 보통 스티커 붙이죠. 이게 바뀌어져. 그럼 그 사이에 역이 기존 역이 생기면서 윈기는 역이 있어. 이런 역들을 그래서 6가지 테마로 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분석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이제 그 만가대 지역이라는데, 자, 이 만가대 지역은 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선 이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돼. 여기가 110만 평, 아니야 110만 만평, 120만 평, 여의도 면적이 1.5배가 개발될 면적인데, 이쪽 지역을 갖다가 여러분이 잘 보시게 되면은 가장 적은 것이 이게 고산 공공이야. 그 다음에 이 일대가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야. 개발이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강의 들어보셨어요? 그린벨트 뭘 강의할 거예요? 그린벨트에 주거지역 있어요? 그린벨트에 상업지역 있어요? 그 유명한 그린벨트에 계획관리 지역 있어요? 없어요. 그린벨트는 용도 지역이 없는 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없는 지역이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자연녹지인데 그럼 자연녹지 지역에서 하는 행위에서 단 이런 손톱만큼도 허용 안 해. 임시반편으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지정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분석할 때는 동네를 분석해야 돼요. 야, 이 땅은 춘향이 동네에 있는 땅이야. 이 땅은 변사또 동네에 있는 땅이야. 이 땅은 이몽룡이 동네에 있는 땅이야. 이러면서 그린벨트를 분석해야 돼요. 이따 잘 서하지만 그린벨트 3억 5천 투자해가지고 거의 지금 장사도 잘하고 그래서 5년 만에 100억 나온 우리 회원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린벨트는 위험성이 높지만 제대로 걸리면 이와 같이 엄청난 그 파급 효과를 가져오죠. 재테크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그린벨트를 아까 얘기한 대로 용도를 분석하면 안 돼. 동네를 분석해야 돼. 그래서 이걸 동네로 분석을 합니다. 큰일 났어요. 12분인데 지금 이제 12쪽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료 갖고 있는데 만가대에 있는 지번까지 얘기해주고,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걸 갖다 잠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죠. 이게 탑성역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탑성역이라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름도 없는 역이야. 근데 이게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니까. 그럼 탑성역 가야 돼. 가봐야 별 볼 일이 없어요. 왜냐, 이미 개발이 다 끝났어. 도로가 있는데 6차선 도로인데 건너편은 또 그린벨트야. 고산공공의 그린벨트에서 녹지로 보존할 지역이야.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로부터 한 200-300m 떨어져 있는 이 지역을, 이게 만가대 사거리, 이게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춘향이 동네예요. 이쪽이 10만 평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트리플 역세권에 대한 대체 용지로 기획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만가대 사거리가, 우리는 이런데 2-3년 전부터 답사도 다니고 그래요. 그럼 늦었지 않냐? 그러면 내년 후년 가면 또 늦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지금도 분석, 이때 다닐 때 보면은 약 800-900만 원인데 이 만가대 사거리 도로변에 지금 800-900에 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 땅끝대학에 입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잠깐만, 자, 여기 보면은 의정부 농협 고산동 511에 6번지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땅이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2년 전, 3년 전에 이쪽 지역 답사할 때 빨리 찍어 그랬어요. 교수님 좀 매물 나와 있어요. 그래. 빨리 찍으라고 그랬어요. 가서 계약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500만 원에 팔 사람이 어딨어? 왜 그러냐? 이 일대가 110만 평 개발지에 정가운데가 되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지금 얘기한 그린벨트 분석, 그 다음에 경전철 뭐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제 순환철도에서 봐보면은 이게 순환철도예요. 마지막에 있는 것이 어디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재개통이에요. 교회선 후년도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나 2025년도에는 재개통해요. 그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남아있는 구간인데
요거만 만들어주면 요게 약 8km 되는 거로 나와 있어요. 요게 역사 2개가 생겨요. 요거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GTX가 연결되는 거 바로 뭐냐면 이게 제2, 2호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8호선 연장, 여러분 자료를 갖다 보면 이거 그거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만가대 지역,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법조타운 나오고, 그 다음에 26, 27, 고산공공이 나오고, 아직도 일본이 되게 큰일 났습니다. 이게 이제 춘향이 땅이냐, 변사또 땅이냐, 그런데 이제 방자라고 그러는 게, 아니, 30년 전 제도, 50년 제도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죠. 우리 땅꾼 대학만 유일하는 게 방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누구 있어요? 향단이도 있죠. 이러한 제도, 새로운 제도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강의에서만 설명을 드리고 자료로만 설명을 드리는데, 자, 요렇게 해서 나오고, 자, 이런 자료 강의 받고 싶으시죠? 30만 원만 내면 돼요. 요거 40만 원으로 올리려고 그러다가 현재 그냥 조금 좀 제가 유보를 해놨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책을 봐주세요. 이게 30만 원짜리라고 보면 수도권에 있는 약 3,500건의 개발 자료, 지금 이런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 이 책을 받을 뿐만 아니고, 그러면 내일 가면 또 변경되는데, 그럼 변경되는 건 매번 책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마포 공동역 있죠, 여의도 들어가는데 시청에서, 여기에서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면 만나요. 그동안에 그럼 거기다 더 비싸게 받아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금년 여름까지 이런 자료 주고, 변경되는 자료 있잖아요, 이러한 자료를 주고 강영, 이러한 자료, 이게 이제 변경된 자료예요. 이 자료를 주고 강의를 듣고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집세 올라가죠, 뭐 올라가죠, 사무실 비용 올라가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을서부터, 이번서부터 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아마 2만 원 받기를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계속 2만 원만 받을 거예요. 복사 내용 주고 강의 듣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예요. 이거 내용 여러분 땅꾼대학에 와보세요. 땅꾼대학에 와보세요. 이 내용이 자세하게 올라가 있으니. 이런데 제가 운영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대학을 은퇴하고 나머지 시간에 노인정 가서 고스톱, 1,100원짜리 고스톱 칠 수 없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 땅꾼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정 양주 역세권,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녹양역과 양주역 사이에, 그 다음에 이쪽 왼쪽으로는 뭐가 나온다? 양주 동두천까지 가는 고속도로에 녹양IC가 나온다. 그러면 그쪽 지역이 뜨겠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쪽 지역도 그린벨트예요. 그러면 조금 아까 그린벨트 얘기했던 고산공공의 그린벨트하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의 그린벨트하고는 달라요. 왜냐? 이쪽 지역은 도로변을 찾아야 돼요. 어디? 우정공공주택지구 양주 역세권 개발지역 가서는 도로변. 근데 고산공공에서는 도로변을 찾아봐요. 별별. 그래서 대한지역의 고산농협 앞이니 망가대니 이런 걸 추천한 거예요. 내용이 다릅니다. 똑같은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죽기 살기로 덤벼야 될 지역이 나와요. 요거 나중에 이제 지점까지 다 찍어드려요. 이게 양주역과 녹양역 사이에 이와 같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그럼 주변에 있는 당연히 도로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로에는 어떤 내용 가지고 덤벼 들어야 된다라고 그러는 걸 갖다가 여기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지번까지 나와 있죠. 지번까지 이렇게 해서 녹양동 몇에 몇 번 지니 뭐 해가지고 이렇게 지번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그 도면 보면은 알잖아요. 그래서 또 강의 들으면 더더욱 정확하게 하시는 거고. 세 번째가 교회선 재개통이라고 그랬죠. 교회선 재개통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 별내, 별가람, 그 다음에 청항역이 생겨요. 남양주의 마지막으로 별내면에. 그 다음에 어디냐? 고산공공이 나온 고산역이 생기죠. 그 다음에 탑성역이 탑성역은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니까. 여러분들 포천까지 철도 연장하는 거 공사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탑성역을 또 지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세계 저 철도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름도 없었던 어느 역이. 그럼 당연히 망가대를 보자라고 이런 얘기를 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교회선, 그 다음에 이것이 8호선 연장 생기는 역사가 이렇게 되는데, 미라고 그러는 건 미정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역사 들어갈 때가 있어요. 90% 이상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고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저거다. 교회선 일지, 그다음 8호선 연장, 그 다음에 이거 모두 해가지고, 자, 이번엔 장흥 공공에 그린벨트 오시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린벨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춘향이 동네냐, 몽룡이 동네냐, 그 다음에 변사또 동네냐, 이것만 이해하면은 그린벨트는 강의 끝입니다. 그 다음엔 그린벨트, 이건 춘향이 땅인데, 이건 몽룡이 땅인데, 이거는 변사또 땅인데, 여기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내용, 요게 가능할까? 안 돼? 그러면 별 볼 일 없구나. 여기는 그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여러분이 그린벨트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분석, 그 다음에 그린벨트 제대로 분석하면 여기 가다가 보면은 고양시에서 여러분들 고양동 가기 전에 강강술래 있죠? 이거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인데 이게 이몽룡이 땅이에요. 이게 그 크다는 건물 3층짜리에 강강술래 같은 게 있죠. 이런 거 하나 생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대손손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대로 손에 물 안 묻히고 발에 흙 안 묻히고 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린벨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쭉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춘향이 동네냐? 춘향이 동네에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우리 회원들이 많이 답사해서 그런데 3억 5천 가지고 장사도 잘 되고, 그래서 2호점도 내고 3호점도 내고, 그래서 5년 만에 3억 5천 가지고 100억을 만든 사나이가 바로 우리 땅꾼대학의 회원이에요. 옛날에 황막사라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저기 그 사무국장까지 이렇게 역임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어떠한 게 나오느냐라고 그러는 거 얘기해요. 이게 이제 장흥공공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장흥공공에 여기가 지축지구야, 삼성지구야, 여기가 은평 뉴타운이에요. 바로 산 너머라니까. 그럼 이 지역에 뭐가 생기느냐? 또 아주 독특한 지형들이 나와요. 이건 다음 편 고양시 편에 보면은 요 내용에 이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자료들만,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 총남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총남에는 이런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게 3,500건. 3,500건이 저 자리에 올라요. 근데 이게 바뀌잖아요. 그럼 내가 이번에 고양시가 필요하다. 그럼 그때 참석하시면 돼요. 난 고양시 별 볼 일 없어. 안 오시면 돼요. 그러면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김포시야? 나 관심 있는데. 그럼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바뀐 제도, 정보, 자료 이런 걸 다 바꿔드리고 강의 듣고 그렇게 해봐야 아까 얘기한 대로 금년 여름까지 10,000원 받았는데 복사비도 안 나와요. 칼라로 복사해서 이게 그 자료들이에요. 자, 이게 그 자료들이에요. 이게 변경된 자료들이에요. 이런 거 해드리고 지금 얘기한, 그래봐야 금년에 짜장면 값도 올라서 20,000원뿐이 안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덤벼들어야 될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지번까지들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지번이 어디 자다가 요 오금동에 몇 번지라고 그런 것 이미 넘어갔는데, 그 일대가 도르번에서 자다가 어떻게 해요? 돈벼락 맞을 사람들 그 지점에 그 일대 가서 찾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 의정부 양주 고속도로, 여기에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사람이 출몰할 지역 멧돼지, 곰, 그 다음에 호랑이, 이걸 보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터체인지를 저희가 땅권대학의 최초로, 국내 최초예요. 최초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 하나 받는데 30만 원만 내놓으면 평생을 제공받습니다. 평생을. 별도로 저런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장소 고속도로, 그 다음에 어디가 어떻게 되고, 이거에 대한 멧돼지가 나올 지역은 오고, 어디가 어떻게 되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런 지역들을 제가 현장 가봅니다.
현재 공사 중이에요. 여기 호랑이가 나올 지역이에요. 호랑이가 나올 지역인데 그러면 이 위에 인터체인지가 나오는데 여기 좋겠나? 여기 별 볼 일이 없어요. 여기 현재 공사 중이잖아요. 이거 봐봐요. 공사 중이잖아요. 도로가 공사 중이고 그런데 고속도로가 공사 중이 아니에요. 고속도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가 남았어요. 그리고 공사가 이제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를 뚫어준다니까 미리 사실은 뚫어놓은 대로 거기로 인터체인지를 맞춘 거죠. 그러면 어디가 좋아? 입구 쪽이 최고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가 호랑이가 출몰할 지역이다 라고 그러면서 그립니다. 이게 한번 보면서 이게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지번, 여러분들 자료 갖고 계시니까 지번까지 다 나와 있죠. 여기 뭐 덮개지고 그 다음에 요런 내용, 그 다음에 이거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쿼러풀 지역, 이게 역사가 나올 지역이죠. 역사가 나올 지역이에요. 이 역사가 나올 지역인데 이 역사 나오는 것도 어떻게 해요? 제가 다 가봐. 이미 우리 이거 2년 전에 다 분석도 하고 답사도 했는데 최근에 공사하는 걸 가보는 거예요. 가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러는 거를 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그럽니다. 자, 이런 강의 어떻게 됩니까? 30만 원으로 여러분 평생 강의 듣고 인생 역전하고 돈 30만 원이면 됩니다. 30만 원을 그냥 받는 게 아니야. 이 같은 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매주 강의 아니에요.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면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땅권대학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